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집값이 전국 평균 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요자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내년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극명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천만 원 가까이 깎일 전망입니다. 다만 연소득 2억 원 이하이면서 아이를 낳은 가구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지난 5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를 발표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단연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리풀지구 공급 물량 중 10,000 가구 이상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위기 대응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이제 11월이니까요. 올해도 2달 남짓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이제 하나둘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의 주택 시장은 이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매매가는 조금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전세 사기 여파로 이 하방 압력이 높았던 비아파트,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가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2025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좀 마음이 무겁다, 고민이 많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미국 대선이 끝났죠. 그동안 정말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해리슨이 될까 여러 말들이 참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 트럼프가 완전히 압승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압승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떤 점에서 보냐면은 트럼프 정부는 분명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버는 기계죠. 돈 내놔라 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뒷구멍이라 하면 뭐 하지만은 조그만한 걸 뭐 이렇게 주면서 큰 거를 아마 뺏어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지고 전 세계는 트럼프 정책이 자기가 지금까지 트럼프 정책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계는 또다시 높은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울러서 자, 그러한 물가와 더불어서 어떤 빈익빈 부익부는 더 많이 갈라질 것이고 또 서민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아울러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쉽게 아마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20년, 30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 1년이 될 것이다. 이 1년을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면은 앞으로 20년, 30년이 좌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큰 텀으로 보면은 20, 30년에 또는 3, 40년의 가장 큰 텀이 어떤 변화가 내년으로부터 시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쩌면은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1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박빙을 예상했던 미국 대선 결과가 여러분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결정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 트럼프 당선자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방송 시간 통해서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제 또 부동산 시장까지 어떻게 좀 전망해보고 내가 그 안에서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2차례 예정돼 있어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경기 침체 미리 대비하자 이 제목은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경기 침체란 표현이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이 경기 침체란 단어는 미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가 지금은 유럽을 보나 중국을 보나 러시아를 보나 기타 등등을 보나 전 세계는 이미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드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쉽게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일부 수출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버텨나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전체가 다 상승을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 국면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서서히 가다가 내년 한 중반기쯤 내외해서는 또 한 번 살짝 반등을 할 겁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요. 그러나 이 반등이 절대로 그렇게 강한 반등이 되기는 어렵다.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 사자 하는 일부죠. 일부라고 보면 돼요. 그렇더라도 저는 또 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제가 4,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방향에서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라서 지금은 무조건 필요 없다. 무조건 수익형을 투자를 해라. 지금은 수익형 투자할 때지 지금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차익형을 막 사가지고 묻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투자는 지금은 아니다.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할 정도로까지 바닥이 보이면 그때는 차익형을 사도 되지만 그렇기 전에는 수익형 중심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차익형은 가격이 설사 지금 사서 또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 가격에 팔지를 못한다. 누가 살 거냐. 그런 것들을 사기 어렵다. 일부 차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신고가를 찍었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신고가 실제로 들어가면 그 아파트 거래가 그 대단지에 한두 건, 두세 건입니다. 그런데 한두 건, 두세 건도 앞으로 계속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은 굉장히 어렵다. 오른 가격에 매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에 몸담아오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대다수 분들은 머릿속에 아파트, 재개발, 나머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격이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꼬마 빌딩 이것으로 모든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렵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중화되고 있는 아파트라는 상품은 이만큼 올라야 된다고 보면은 이만큼 올라버리죠. 왜? 모든 사람이 집중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빠져야 돼요. 이게 빠져야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지. 이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이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 아파트가 횡보를 계속 한다라고 보면은 아파트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횡보가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횡보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투자의 어떤 희망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죠.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하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뭐 무슨 경기 침체야 좀 괜찮은데 이래버리면 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해야 된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우리는 진짜 정말 큰 시기 1년 인생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평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1년이라는 전 세계가 가장 중요한 1년이 어쩌면 내년이 될 확률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잘 하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세미나 오셔서 제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 경제 상황도 더 빠르게 좀 변화를 하겠죠. 그렇게 다가오는 1년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한 2억 5천만 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자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조금 좀 미래가 두렵기도 해서 네. 강남에 이제 중소형 사무실 투자는 어떨지 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네. 2억 5천 정도의 여유자금이면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다른 아파트 투자를 계획하시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강남의 중소형 사무실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좀 월세를 받는 사무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강남에서 보셨던 지역이 조금 있을까요? 네, 지금 본 거는 이제 역삼역 근처에 네. 역삼 현대 벤처텔이라고 아, 이제 사무실들이 이제 모여 있는 빌딩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매매 가격이 2억 6천에서 한 음. 2억 8천 정도 매매가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좀 어떨지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크게는 이 중소형 사무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로는 역삼 현대 벤처텔을 좀 보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예, 예. 하면 좋을지 좋은 방안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신 거 월세 얼마 정도 가던가요? 그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월세는 90만 원 정도, 85만 원, 90, 그 정도더라고요.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가군요. 네네. 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을 크게 나누면은 주택과 비주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엉뚱한 얘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주택과 비주택을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주택에는 부가세라는 게 없죠. 네네. 비주택은 부가세가 있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택이 원래 부가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택도 부가세라는 거는 가치가
그 밸류 에디 텍스거든요. 가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따르는 세금이에요. 근데 땅만 가지고서 있다가 가격 말고 가치거든요. 네. 그대로 땅으로 팔면은 부가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땅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가세가 있는데 다만 국가가 주택은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세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라면은 의식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이 세금을 매겨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부가세를 안 매기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비주택에 비해서 그만큼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줘요.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비주택과 주택만 나누고 보면은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가장 필수제이기도 하고 이런 세제적인 문제에서도 조금씩 다 세금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 또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씩 가는 반면에 주택은 1점 몇 프로가 이렇게 작잖아요. 네. 그런 차등을 주는 이유가 바로 주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 주택 중심으로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주택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 일단은 문제가 안 돼요. 다 주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주택이 이제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국가가 주택 한 채는 몰라도 둘째, 셋째, 넷째는 너 이거 주택을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택을 이용해서 사람 사는 집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너 투기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나쁘게 봐요. 국가는. 나쁘게 보다 보니 여기에 세금을 중과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청자님처럼 중과세를 내어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이런 거 사무실을 사게 되면은 이런 사무실은 첫째 주택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개를 사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주택세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면은 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투자할 때는 세금을 따져보고요. 또는 세 번째 투자할 때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죠. 사무실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기본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런 사무실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월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자, 2억 6천에서 2억 8천을 투자해서 85만 원, 90만 원 나오면은 이게 수익률이 얼마냐? 네. 수익률이. 그러면 수익률을 따져 봤었을 때 세금이 적은 주택보다 이게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런데 주택보다 세금이 뭐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은 대충 한 4%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반면에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세금 보유세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혜택을 주는데 재산세 이런 거. 이런 어떤 사무실은 재산세 혜택이 없어요. 많죠. 그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은 주택보다 요만한 크기의 사무실을 월세를 주었을 때 그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은 사무실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게.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오피스텔이라는 거,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호텔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다 이 뜻이에요. 오피스텔이. 근데 이 오피스텔 특히 소형 원룸 투룸 같은 이런 오피스텔이 원래는 얘는 사무실이죠. 탄생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우리나라가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자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주거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어떤 집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만들어냈느냐 09년도에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1인 가구, 2인 가구들을 위한 도시의 서민 플러스 도시의 서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지어도 지금 동네 가면 시청자님 동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원룸, 투룸들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왜 모자라느냐? 이런 1, 2인 가구가 60년대는 대충 한 1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냐? 약 65% 가까이까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향후에는 75%까지 되는 거 이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만큼 다 지었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오면은 도저히 이걸로 모자라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분명히 업무용이고 사람이 살면은 거주를 하게 되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도 주거로 해도 좋다라고 풀어줘요. 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은 태어날 때는 업무용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4.6%는 이런 거 다 세제는 그렇게 적용을 받는데 거주는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 주거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주거를 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버리면 세제 혜택도 받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해서 서울시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공급되었지만 그 물량으로도 지금은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땅값은 너무 올라서 새롭게 오피스텔을 공급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피스텔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높은 가격에는 땅값이 높으니까 높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안 돼. 서울 시내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 공급이.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 주어진 물량 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1, 2인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 월세는 올라가고 당연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몇 사람한테 오피스텔을 권해드리고 구입을 해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신축이 아닌데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5에서 5.5%가 나와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뭐 역대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높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지금 시청자가 보신 역삼 벤처텔 이런 사무실의 수익률이 4%대의 어떤 세제 혜택은 별로 없죠. 이것과 오피스텔이 5에서 5.5%를 받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었을 때는 보유세 혜택을 또 받아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물론 이거는 주택 숫자에는 들어가요. 하지만은 주택 숫자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버리면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얼마든지 비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피스텔 쪽이 더 유리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벤처텔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들을 잘 구입한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해서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출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나 뭘 대출을 해요. 대출을 할 때 대출 이자가 5%다.
그러면은 높게 느껴요? 낮게 느껴요? 높아요. 굉장히 높죠? 네. 5% 이자를 어떻게 내지?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내 원룸, 투룸에 대한 월세 수익률이 5에서 5.5%라고요. 이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름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은 얘보다는 원룸, 투룸 어떤 수익률 높은 그런 오피스텔 쪽으로 꼭 좀 제가 구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을 보셨던 그 흐름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디가 그 수익률 높은 오피스텔인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자세한 사연을 좀 보내주셔서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22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내년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대문 일대의 신축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문동 레미안 그란데와 답심리동 레미안 미드카운티 중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좀 깨끗한 내 집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집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대표님 좀 도움 주실까요? 야, 이게 그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하고 답심리에 있는 레미안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얘는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 얘는 내년에 입주해요. 내년에 입주는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이 답심리에 있는 레미안 미드 카운티는 얘도 아직 신축이에요. 신축은 신축인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신축이에요. 자, 과연 어느 쪽이 좋으냐? 더군다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자, 이 자녀는 양쪽 다 초등학교가 있어요. 양쪽 다. 그리고 양쪽 다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느 쪽이 여기에서 가깝냐?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다만 얘는 마장역하고 이거는 5호선이고 여기 위에는 외대 앞쪽으로 해기에는 얘는 1호선이죠. 자, 그럼 어느 쪽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까?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5호선 쪽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그게.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굳이 뭐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축.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신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결정을 한다면 저는 여기 있는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되나? 매수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이냐? 우리가 학문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어디냐면은 이게 저점이고 이게 고점이면은 고점 되기 전 여기가 바로 매도예요. 이게 매도 타이밍이에요. 저점 되기 전 여기가 바로 매수예요. 매수.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에서는 가격을 누가 만들어요? 매도인이 만들죠. 파는 사람이 우선이죠. 이 시점에는 매수인이 칼을 쥐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칼을 쥐고 가격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시기에 내가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있는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볼 거냐? 과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2014년, 15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서
중간으로 볼 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늘 얘기해 왔지만 정점에서 정점을 찍고 내리지만 이러고 있다. 지금 정점에서 계속 다지기를 하고 있고 하방 압력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제 의견대로 간다면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전세 살면 되죠. 눈 딱 감고 한 2년만 전세 살아봐라. 전세 살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은 완벽한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100%.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등산하는 어떤 높은 산에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한 중간 쭉 가다 보면은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확률이 반반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더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느껴요. 이제는 올라가는 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려가는 게 훨씬 길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라면은 이제는 정상에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정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쨌든 너무 위험한 시기니 매수를 하지 말고 전세를 기다리면서, 전세를 살면서 한 2년만 눈 감고 참아봐라.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민하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는 조금이라도 신축 아파트 손을 들어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파트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93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극초기 지역 중에 어디를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본 지역으로는 중구 신당동 13구역과 대림 삼거리 B-1 역세권 재개발 구역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또 구역까지 선정을 하신 거 보면 그동안 투자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주실까요, 대표님? 예, 이게 지역이 너무 멀어서 한 지도 안에 이 표기하기도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는 이제 신당 가칭입니다. 가칭 신당 13구역. 여기는 13구역을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하고 붙어서 여기는 신당 19역이에요. 19역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또 뭐냐면은 밑에서 신안산에서부터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나요? 신도림 쪽이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데, 이 신안산선 역세권 역이 생겨요. 아직은 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은 역이 아닌데 여기에 대림 삼거리역, 한림병원도 있고요. 대림 삼거리역이라고 있어요. 요 대림 삼거리역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여기 역세권 개발을 또 진행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고 동의서가 진구 중인 거예요. 어느 쪽이 좋으냐?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다 초기 단계이긴 하고. 그러나 첫째,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쪽이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나 둘째, 초기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아직 대림 상거리역이 내년 돼야 생기는 건데, 생기고 난 뒤 얘기예요. 대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진행의 속도. 진행 속도가 어느 쪽이 빠르냐에 달려 있다. 얘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진행 속도는 글쎄 어느 쪽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역세권 개발 쪽이 오히려 더 진행 속도가 조금은 더 더디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듣지는 말고요. 그럼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이걸 질문하신 분이 어느 쪽이든 지역으로 따라서 가고 싶다. 그럼 신당으로 가시고, 그래도 좀 역세권이니까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역세권 어떤 개발 계획은 그런 어떤 사업성 하나 보고 그냥 던져놓겠다 한다면은 이 대림 삼거리역 쪽에 있는 역세권 개발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너무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보니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극초기 투자 꼭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입지를 좀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신당 쪽에, 아니다 사업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대림 쪽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20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봉천동과 방이동에 투룸빌라 2채를 2021년도에 매수해서 모두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손해를 보고라도 2채 모두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채만 팔고 조금 더 버텨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2채를 매수해서 한 3, 4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은 버거워진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21년도를 제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3, 4년 전인데 21년도에 어떤 신축인지 구옥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가장 분양가가 높았어요. 이때가. 그래서 제가 이 높은 분양가에는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렴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더라도 그런 걸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손해보지는 않아요. 저렴한 걸 샀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매수 타이밍에서 지금 손해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았다. 너무 높았다. 이게 매수 자체가 처음부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죠. 빌라를 잘못 산 게 아니라 매수 가격이 너무 높은 걸 사버린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 사기가 터지고 전세 사기를 막는다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켜버리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켜버리다 보니까 이런 빌라들이 오피스텔과 달리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갔죠. 전세가가 내려가면은 전세가가 얼마가 내려가든 내려가는 금액만큼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돈의 문제지 어떤 상관이 없죠. 이게. 그런데 많은 오피스텔들이 주택가에 있거나 이런 데는 전세가 내려가는 것만큼 월세를 받지를 못해요. 월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이분이 해당된다면 이거는 둘 다 상황을 봤을 때 잘 못 산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가 내려가는 만큼 그만큼 월세는 지금 잘 나와요. 나 5천만 원 돈을 내줬는데 25만 원 월세나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싶냐. 첫째,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갭이 어느 정도 크냐. 이 갭이 뭐 5천만 원 매수 금액하고 차이가 5천만 원 이상으로 갭이 너무 커졌다. 7천만 원씩 이렇게 커졌다. 그럼 이거는 둘 다 매도예요. 이거는 둘 다 매도가 괜찮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과거에 제가 계속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렴할 때 구입하신 분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손해를 날 수가 없어요. 분양가보다 5, 6년, 6, 7년 전에 사는 사람 분양가보다 다 높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도 높아요. 그래서 갭으로 이렇다면 이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세가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요. 월세가 굉장히 높아서 수익률이 좋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보유예요. 보유. 그러면 한 채는 1번이고 한 채는 2번이다. 그러면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보유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를 가져갈까 두 개 갈까 미련을 버릴 때는 다 버리고요. 괜찮다 이런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괜찮아. 그러면 다 갖고 가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 버리고요. 이렇게 의사결정하시기를 제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매매가와 전세가 그 갭 차이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꼭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또 다른 투자 계획 하고 계신다면 꼭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시간도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현상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은 경기 침체 지표는 여러 가지 보면 경기 침체 직전의 분위기예요. 역대 경기 침체 직전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계속해서 미국은 버텨간단 말이죠. 각종 지표는 또 양호하게 나오는데 서민들은 어떠냐?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제 고객도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힘든다고 그래요. 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탄 직전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요. 주택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파는 사람은 만약에 팔고 나면은 내가 다시 살 때 이자가 더 높거든요. 대출 이자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한 소비 심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불안하니까 경기가 불안하면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조심조심하게 돈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기보다는 돈을 불안해서 안 사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주택은 과다하게 공급이 된 거예요. 물량도 다른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도 과다하게 지금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도 주택 수요가 아주 위축이 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 정책을 그 중국 정부에서 서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은 물가가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죠. 분명한 거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물가가 높았고 아직도 좀 높기는 해요. 그다음에 경기는 부진하고 그래서 소비는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니까 일부 특수청에 의한 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라든가 그런 걸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는 현상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실거래 신고 안 한 것들도 있고 거래량 자체는 과거 역대 어느 시점보다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곧 영끌들에 의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난 것이지 영끌들 거래가 사라진 거의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 확 거래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확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줄 거라고 봐요. 자, 미국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은 부진한 주택 시장을 해서 많은 중개사들이 휴업 상태래요. 지금 휴업이 안 된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고 수요가 위축되고 있죠. 중국도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되어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고, 자, 한국은 이번에 서초 고양 의원 의정부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하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물량이 늘어나겠죠.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늦게 늘어나냐의 문제인데 이 시장이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된다. 이런 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일단 공급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시키는 효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인 소비가 냉각되고 자영업자가 몰락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부동산은 수요가 이제는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주택 거래가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은 위축되고 중국, 우리 한국 다 이런데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위축, 중국 위축,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위축이다. 지금은 미국 하나가 지금 반짝하면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말 아무도 모른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죠.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그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공약은 내가 그대로 실천할 거다. 실현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공약을 내세웠지.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공약대로 되면은 뭐예요? 전 세계가 일단은 관세 부과가 돼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6% 관세를 매겨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60% 관세라는 것이 정말 엄청합니다. 60%가. 이러한 관세를 매기고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가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쩐 각자 도생하고 이합 집산하면서 혼란한 시기를 1년 동안 저는 겪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이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움츠리고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런 반면에 무력 전쟁은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아무리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발성 전쟁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각국의 국방비는 증가가 될 것이고 증가되는 만큼 그걸 경제로 가야 되는데 국방비로 가니까 경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수요가 위축되긴 보여진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늘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 안정적인 투자, 수익형 부동산, 특히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 정말 중요하다.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 여기서 나오면 우리 사무실까지 불가면 한 1, 2분이에요. 여기서 세미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큰 전환기에 있다. 이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산 운용을 잘 하신다면 몇십 년 동안 좋지만 이 상황을 잘못 놓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셔라. 세미나 때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열심히 파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 또 세계 경제 이야기까지 더 넓게 공부한다면 아마 부동산 투자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내일, 금요일, 그리고 모레, 토요일 2차례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